2020년 6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즐거운 유튜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김정은 붕괴 심리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속편으로 보시면 좋을 겁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사랑이 미움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좀 황당하죠? 지금 남북한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평양 정상회담하고 좋았던 그 시절 한 2년 전에 있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삐라를 뿌리겠다라고 했으니 뿌리겠죠. 네,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백두산에 올랐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부부하고 김정은, 김여정 참 보기 좋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 알았나요? 네. 지금부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던졌던 좀 대담한 가설. 이런 일이 이렇게 반전이 있는데 제가 던지는 가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그 방향이 어딘지는 대충 보입니다. 저도 막연히 이런 하나의 가정을 던지는 게 아닐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또 북한도 그렇고 우리 민간단체가 뿌린 대북전단을 핑계로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아유, 얼마나 그래 못난 정부면 삐라 몇 장 가지고 삐라 뿌린 거 그렇게 삐집니까? 이 대북전단 뿌리기 전에 이 북한은 삐질 대로 삐져 있었죠. 네. 그 결정적인 계기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된 겁니다. 북한은 문재인 따라가다가 완전히 망했다라는 게 그들의 인식이죠. 그 후에 있었던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도 북한이 한 번 더 해봤지만 부질없는 짓이란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때문에 김여정이 나서서 문 대통령을 마구 비난하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신이 잘못된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런 참 버릇없는 말을 하니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인들 중에 몇몇은 참 김여정이가 바른 말 한다. 속이 다 시원한다. 이런 소리를 하세요. 그래도 되는 건죠. 근데 하여간 김여정이 나서기 전에 이미 북한이 지독한 대남 비방을 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음악 좋아하십니까? 음악이 사랑의 심리 상태라든지 사회 현상을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197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분 중에 정훈이 선생님이라고 있죠. 그 사람 바보야, 빗속의 연인들, 꽃밭 그런 걸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유명한 노래가 사랑의 미움대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고운정을 모두 바쳐서 이렇게 당신만을 사랑해 왔는데 당신은 자꾸만 싫다시니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서. 그러다 만약에 사랑이 미움되면 당신과 나는 남남이 되어 돌아서겠지. 그러다 만약에 사랑이 미움되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게 서로 좋아하다가 틀어지게 되면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소개된 영화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했던 인셉션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저 이거 영화 보다가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도 막 반전에 거듭해서.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타인의 꿈에 들어가 생각을 훔치는 특수 보안 요원인 코브가 있고요. 그러한 코브를 이용해서 라이벌 기업의 정보를 빼내고자 하는 사이토가 있습니다. 사이토가 코브에게 생각을 훔치는 것이 아닌 생각을 심는 인셉션 작전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따라오게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이 실행하게 만들 수 있죠. 네.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그런 내용인데요. 그게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은 미국의 정치학계, 심리학계, 그리고 정보학계에서는 각국 지도자들의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요, 우리 정보기관, 또 태극기 들고 운동하시는 분들, 반북 운동하시는 분들 좋은데 그렇게 하면 김정은이 김여정이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걔네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 해서 생각을 집어넣는 인셉션
해야 된다. 이게 진짜 공작이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정위와 정은이의 무의식을 분석하자는 겁니다. 존 볼턴이 The Room Where It Happened,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란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해서 지금 많은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문정부에 충성하는 방송들은 트럼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이 회고록을 보도했고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정통 언론들은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볼턴을 비난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공영발성들은 과거 매파라고 볼턴을 비난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볼턴을 이용해서 트럼프 니콜, 트럼프가 얼간이다라는 구도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전파력이 강한 방송이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한국인들은 세계와 미국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큰 판단 미스를 하게 되죠. 이건 한국민을 위한 우민화 정책입니다. 정보는 객관적으로 줘야 됩니다. 트럼프는 얼간이 맞아요. 얼간이 될 수 있고 욕심꾸러기 맞아요. 욕심꾸러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천재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한 면만 보면 그 사람 바보고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천재고 포악할 수도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왜? 미국의 수많은 엘리트 참모들과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정보기관이 조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고 트럼프 개인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특별한 참모가 없기 때문에 어제의 제가 내일의 저겠지만은 트럼프는 숱한 정보를 얻고 보좌를 받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힘이 있다는 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후보 시절 트럼프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와 햄버거 정식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트럼프가 이해하는 북한의 전부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보기관의 조언을 받으면 한순간에 북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와 북한에게 미국은 모든 것, everything이겠죠. 그러나 미국에게 한반도는요, something입니다, something. one of them,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그 다음에 한반도 정도가 있겠죠. 근데 그런 미국과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집중하면은 여기는 휘둘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평창올림픽 직후에 북한을 특사로 다녀온 정의용 안보실장을 만나서 정의용 실장의 얘기를 듣고 싱가포르 미국 회담을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이가 조건을 걸고 비핵화를 얘기했죠. 그리고 북한 비핵화가 안 한 한반도 남쪽에 있을 수도 있는 미국 핵무기까지 빼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의 체제 보장, 군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비핵화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정의용 씨가 한국에 와서 언론 발표를 해놓고 트럼프를 만났을 때는 조건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트럼프한테 얘기했다라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 미국 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씨는 북한과 핫라인을 개설했다라고 보고를 했었고, 우리 한국에 와서 그 다음에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 거짓말이 돼버렸죠. 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정의용 씨가 미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북한은 바란대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아주 신이 나가지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는 쇼를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5개 나라 기자를 초청했죠. 한국 문재인 정부는 그게 좋아가지고 정부 전용기를 보내줬죠. 아주 한국 기자들을 싣고. 그런데 그날 6시간 뒤에 트럼프가 미국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전격적인 서한을 발표합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죠. 이건 또 뭐지? 그럽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바로 그날 북한의 외무성 부상인, 우리를 얘기하면 차관이죠. 최선희 여성인데, 이 최선희가 핵 보유국인 우리를 리비아와 비교하다니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인가 라는 내용이 들어간 담화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담화가 있자마자 트럼프가 막 화를 내면서 나 너랑 정상회담 안 해 하고 서한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최선희가 이런 담화를 발표한 거는 틀림없이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선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꾸로 되치기를 당한 거죠.
잔수 쐈다가 당한 겁니다, 북한이. 왜 트럼프가 이런 걸 했는가 하면요. 당시 미국에서는 정의용 씨 권유대로 미북 정상을 하게 되면 북한에 말린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펜스 미국 부통령이 5월 2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은 리비아 모델을 밟을 수도 있다. 리비아 모델은 어떤 겁니까? 카다피가 지배하다가 잡혀 죽었죠. 그리고 폭동이 나서 쫓겨났고요. 쫓겨난 다음에 잡혀 죽었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한 군사적 옵션은 배제한 바 없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최설희는 고글꼬투리 잡아서 풍계리 파국에 이승 후 펜스의 이야기를 비난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때 이런 큰 소리를 쳤어요. 미국은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날지 핵 대 핵 대결장에서 만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에 달려있다. 자신만만하게 공갈을 쳤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나 회담 안 해 하고 화염과 분노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성안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당신들은 핵 보유력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 미국의 힘이죠. 우리의 힘은 사용돼야 하는 일이 없기를 신께 기도해야 할 만큼 거대하고 강력하다. 미국식 조커로 겁을 꽉 줬죠. 그러니까 미국 보수 세력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거죠. 이게 트럼프의 능력입니다. 순간적으로 깜빡해서 이제 한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 정상회담 하겠다는 쪽으로 가다가도 확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가 양쪽을 다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보수와 미국에도 좌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요. 기업 경영 한 가정을 해도 각기 다른 의견이 들어오는데 온갖 얘기 다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은 한쪽만 얘기 들어주면 한쪽 세력들은 정보를 더 이상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만 고립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들을 줄 알고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생방송 어프렌티스라는 걸 해봤잖아요. 거기에서 누구는 You are fired 딱딱 판단을 내리고 할 때 보게 되면 굉장히 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완전히 김정은이가 놀래 자빠져 갖고 누구한테 SOS를 치나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치죠. 4월 27일 날 만났던, 한 달 전에 만났던, 판문점에서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5월 26일 날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몰래 벗어났어요. 휴전선을 넘어 이북으로 갔습니다. 이북 통일각에 가서 몰래 김정은을 만났어요. 이유는 뭔지 알겠지만 그 다음날 전모를 발표했습니다. 경호도 제대로 안 됐고요. 네, 대통령이 납치되면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돌아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갔더니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열어주었죠. 네. 그랬으니까 김정은은 참 문 대통령을 영어로 표현하면 험불하다, 겸손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믿었을 수 있죠. 만만하게 보았을 수도 있죠.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오로지 한 가지만 바라보고 한 가지 목표만 달리하는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그분들은 별로 이렇게 술을 많이 부릴 수가 없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추앙을 받기 때문에 이쪽 의견 다 쓰다 보니까 만수를 부릴 수 있어요. TV 방송 진행자인 유재석 씨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듣고 이리저리 힘을 이용해서 재밌게 끌고 가는 그런 만수꾼은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옛날 정주영 현대회장이 수가 만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달리는 사람들은요. 제가 살아보니까 성실과 용기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단순 우직해 보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들은 다른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힘이 충분하면 나도 만수가 될 수 있지만 힘이 딸리는 상황에서는 오로지 충성을 보여야 되니까 성실과 용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 북한 지도자의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미국은 대통령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헌법대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장관도 사령관도 보좌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맡은 바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요구 조건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면 이들은 NO라고 합니다. 월급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도 않고 자리에 연연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미친 개라고 유명했던 미국의 해병대 출신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한테 대들다가 나갔지 않습니까? 나 자리 안 해 그러잖아요. 틸러슨 미국의 큰 대기업 회장을 했던 틸러슨 국무장관도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나갔잖아요. 또 볼턴도 트럼프랑 한 방 들이받고 나가서 지금 회고록 써갖고 난리 일으키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대통령한테 충성을 안 해요. 헌법에 충성하지.
근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들과 다투고 쫓아내면서 미국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가 만수죠. 그래서 미친 사람, 매드맨 티어리를 쓴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장기 집권을 해본 지도자가 이런 경우가 노예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조선조 때 영조 같은 사람이 수가 많은 사람이죠. 자기 아들도 뭐 죽게끔 만들 만큼 그렇게 수를 쓰면서까지. 그러나 이 영조보다 훨씬 더 노예하다? 아니, 유쾌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재밌게 끌고 나가는 것이 트럼프란 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수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라는 거는 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까라면 까 했을 때 그거대로 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더 해요. 까라면 까 알아서 기어야 출세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런 나라가 붕괴하기 훨씬 쉽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한 미국을 헌법을 지키는 이들이 끌고 나가는,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끌고 나가는 트럼프를 우습게 보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대한민국 국민을 우민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분명해요. 근데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서 했는데, 지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동맹을 전파하면서 강요 없는 제국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국주의를 제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노이와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18년도에 있었던 거 기억해 보시면요, 김정은은 트럼프에서 계속 웃는 얼굴이에요. 이건 약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뭔가 얘기하고 싶으면 누구나 착한 모드를 발현시킵니다. 미국을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의 한계예요. 근데 트럼프는 아주 우아한 방법으로 그를 탁탁 갖고 논다고 하면 미안하고 한계를 지적했죠. 영변 말고 다른 시설을 내놓으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김정은 보고, 이미 보도 다 나왔죠. 평양에 비행기로 데려다 주겠다. 괜찮은 그림이 될 거다. 너 기차 타고 너무 고생했는데 내 자전거 타고 평양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태워주겠다 그래. 이런 제의하면 당연히 그건 못 받아들이죠. 근데 그 말 하는 순간에 심리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섰버리죠. 아주 미국식 조크인데 조롱을 하는데 유머러스하게 하는 거죠. 네, 갖고 노는 거죠. 결국 김정은은 어떻게 돼요? 계속 딸려가면서 영변만 받아주세요 하다가 거절당해도 어떻게 찍소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 떠난 다음에 최선희하고 그 누굽니까, 그 저 안경 쓴 그 친구, 미국 북한의 외상이 나와서 뭐 기자회견 자청해서 뭐 우리는 뭐 어쩌고 또 그게 이제 충성과 용기만 다하는 자들의 한계죠. 네, 아주 단수를 쓰는, 까라면 까야 되는 나라의 공무원들은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볼턴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반대해서 막 미국 대통령 돌려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훨씬 미국이 강한 나라죠. 트럼프는요, 판문점 회동을 앞두고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을 끌고 다녔습니다. 폼페이오의 주장을 수용해서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같이 만난다는 걸 노해버립니다. 이거는 김정은을 위한 배려니까 김정은은 또 좋아하죠.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이 그 올렛 OP라고 있어요. 판문점에 있는 두 가지 유엔군 이제 OP, GP라고 할 수도 있죠. 거기까지는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여러 번 왔었으니까 거기까지는 물론 자유지까지 문 대통령이 오도록 허용해서 문 대통령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여기저기도 다 끌고 다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경호원들은 PSS, 우리는 미국은 SS죠. 시크릿 서비스. 그 친구들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자유의 집 회담장에 들어갔을 때 문을 딱 닫아서 문 대통령은 따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요,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회담장으로 썼던 평화의 집을 회담장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나는 너와 달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유의 집에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끌고 다니다 보니까 결국 자꾸 만날수록 주도권은 트럼프가 쥐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만족시켜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보니까 김정은과 문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족시켜야만 뭐 할 수 있는 처지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뭐 두 바퀴 평화론을 돌리니 어쩌니 해도 계속 문 대통령도 미국과 협의하고 뭐 그게 안 되면 워킹 그룹이 잘못됐다 어쨌다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을 뿐이지 돌파를 못 해내지 않습니까? 미국이 더 세지는 거죠. 결국 이런 사태를 피하려면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면 좋을 텐데 트럼프는 현재로 보게 되면 바이든 갖고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가 또 재선이 돼버리면 더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결국 내 실패가 되니까 그거를 그때 가서 트럼프 탓이라고 또 할 수도 없고 내 탓이라도 할 수 없으니까 괴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폭로된 게, 드러나는 게, 볼턴 회고록이 나와버리니까 청와대가 볼턴 회고록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청와대를 불편하게 하는 진신들이 나오니까 볼턴을 비난합니다. 또 친여 방송들은 볼턴 회고록을 이용해서 트럼프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미국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조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거든요. 정의용 실장이 볼턴을 비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볼턴의 이런 부적절한 행위는 앞으로의 한미동맹 관계에서 공동의 전략을 유지 발전시키고 양국의 안보 이익을 강화하는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라며 오히려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북한도 미국을 정면으로 비난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핵 위협을 강화하는 정도입니다. 네, 뉴욕에 있는 북한 대사가 해도 되는데 못하거든요. 러시아를 등에 업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북한을 수석해갖고 더 강한 대미투정을 유도하는 나라는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를 위해 중국은 80만 톤의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도발을 할 것처럼 위협한 지난해 12월에도 중국은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단동을 통해서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반미 정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싶죠. 근데 북한이 또 너무 나대가지고 미국이 북한 붕괴시키면 자기 한파를 잃으니까 또 그것도 그렇게 세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때문에 북한은 적당히 반미 전선이 나오도록 관리를 하는데, 관리라는 게 쉬운가요? 북한도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식량, 근데 김정은만 달래는 게 아니라 북한 민중들이 또 문제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김정일을 제거할 겁니다. 김정은을. 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겠지만 붕괴하는 게 이득인지 붕괴 안 시키는 게 이득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더 고통은 붕괴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하면 김정은이가 반중으로 돌아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황에 중국도. 그 중국의 그런 처지를 아니까 북한은 또 미국의 추파를 던져서 중국에 약을 올려요. 그래야 중국이 더 많은 걸 내놓고 매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국은 야간을 올려서 미국에 접근을 하는데, 근데 미국에 접근하려면 한국을 제쳐야 되는데 한국은 또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안 됩니다. 그때 한국을 또 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욕을 너무 해버리면은 또 한국은 또 북한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북한의 고민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유엔 제재 때문에 그렇지 심리적으로는 중국보다 더 지원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중국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때문에 놀래가지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있기 전에 2번이나 김정은을 북경으로 불러서 중국으로 불러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네 전용기를 빌려줘서 싱가포르 가게 한 거는 중국이 문재인 정부의 공세적 대북 정책에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북한 취재에서는 이러한 문정부가 만약 붕괴되면요, 그들도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금 비난하지만 너무 나가서도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 내부의 불만을 달래려면 또 문정부를 비난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던 문 대통령은 상당히 험불한 분이기 때문에 또 쉽게 또 어떻게 비난점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북한의 고민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북한에 매우 호의적이었다는 것이 북한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마음대로 비난이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은 3개의 항무전단을 보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차하면 북한을 때릴 수 있으니까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곤마, 상곤마, 4곤마, 5곤마입니다.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는 안 해. 부도난 기업 되게 되면 부도났다고 튀는 게 낫잖아요. 바지 사장 앉혀놓고. 제가 그 해운회사 사람들을 쭉 만나다 보면요, 해운회사 적자하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보험회사들 다 알 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 사고를 가장해서 침몰시켜버리고 보험료 받아냈고 그냥 빚전치 하고 끝내버려요. 그 배를 고철로 팔면 돈이 남는데 그 포기하고 침몰시키면 보험료가 더 크거든요. 북한을 포기하고 떠나면 김정은은 살 수 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북한 민중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북한 군부가 이러한 김정은의 속셈을 알면 어떡합니까? 이 새끼하고 바로 김정은 제거 쿠데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김정은은 군부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했다가 한순간에 튀어야 돼요. 그럼 가장 빨리 북한을 탈출하려면 평양에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가 좋습니까? 뭐 신의주? 이건 더 어렵죠.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면. 모를까. 결국은 답은 원산입니다. 얼마 전에 뭐 김정은 전용기가 원산으로 갔다 안 갔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원산에 이 친구가 거의 초대소에 있어 자주 갑니다. 고영이도 거기서 많이 머물렀고요. 거기서 일본을 향해 쫙 미국까지는 못 날아가고 기름 때문에 일본까지는 일본으로 날아가면서 교신해갖고 나 투항한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죠. 주일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날아가는 전용기를 향해서 북한 군부가 미사일을 쏠 수도 있겠죠. 대공 미사일로. 또 원산 갈마 비행장에 있는 전투기 따라올 수도 있고. 그걸 의식한다면 이쪽 강릉이나 우리 쪽 울진에도 우리 비행장이 있으니까 또 횡성에도 있으니까 공군 비행장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다른 마음 먹으면은요 굉장히 고민이 많아집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요. 설마 그러겠어 하겠지만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요. 망명할 때까지는 망명이 아니었습니다. 망명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고 다 놀래 당황했죠. 이랬지. 똑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1.6대 죽으리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때 김재규가 두 가지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셨나요? 그 시절 살았던 많은 분들. 저도 그때 고3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망명을 의식한다면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 통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의용 실장이 가서 만들었던 한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면 북한 군부도 바보가 아니니까 듣죠. 북한의 국가 보위부도 들었고 그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심전심으로 통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할까? 김영철이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추론입니다. 그 친구도 은밀하게 비선을 움직여야 되는데 글쎄 북한 정보기관 뚫고 해낼 수 있을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을 끌고 갈 수도 없는 김정은은 외로워입니다. 이게 이 친구의 착각이에요. 제가 그전부터 많이 주장했던 게 트럼프는 북한의 핵 개발을 완성하면은 이거 핵 개발하면 뭐가 있을 줄 알았죠. 근데 그래? 그거 또 개발해봐 이러는 겁니다. 10바퀴 돌고 오면은 다 끝났어 그럴 줄 알았더니 또 뛰어 이런 식이죠. 또 뛰어 식이죠. 왜 우리 저도 이렇게 등산을 해보고 가장 좋은 비유가 이겁니다. 저는 한국 기재상 받으면은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또 박사가 되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네, 세상이 그런 겁니다. 북한은 핵 개발하고 나면 얻을 것 같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 개발해갖고 파키스탄, 인도, 중국이 선진국이 됐습니까? 여전히 개도국이지. 딴 게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북한도 이 트랩에 이 덫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심한 투정 부렸다가 모두로부터 외면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북한이 막 그렇게 개발할 때는 막 달래기 위해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미움으로 돌아서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오히려 외톨이가 되죠. 근데 김정은은 이미 고모부를 처형한 놈입니다. 저 대가는, 저 업보는 피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립됩니다. 어쩌면 그가 도주하는 순간에 역사상 가장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쿠데타를 당할지도 모르고요. 네. 이런 사태를 우리가 예상해서 살살 유도하는 인셉션을 해야 됩니다. 인셉션. 어쩌면 김정은은요, 싱가포르 왔을 때, 하노이에 왔을 때가 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때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훈이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까 사랑의 미음대면을 불렀던 정훈이 선생의 그 사람 바보야. 단 한 번 윙크로 내 마음 줄까봐 살짝쿵 윙크한 그 사람 떠났네. 다시 한 번 윙크하면 웃어줄 텐데. 다시 한 번 윙크하면 사랑할 텐데. 나는 몰라. 그 사람 바보야. 그 사람 바보야요. 네.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죠. 두 번, 세 번 못 가버리려고 하다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우울을 범하는 인생이 의외로 많습니다. 살짝쿵 윙크할 때 넘어오지. 못 넘어와서 목숨 잃을 그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험불하신 처신을 했고 또 시진핑이가 지금 1대1로로 너무 오만하게 행동했고 그 다음에
아베는 미국의 딸랑이처럼 움직이고 트럼프는 수가 만수이고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한 번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잡아내서 이 뭐라 그럴까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이런 포악했던 또 자기 이복형을 죽이고 했던 이 친구를 제거를 해야죠. 그리고 남북 통일의 기회를 잡아내야죠. 통일이 되든 안 되든 첫 번째 기회는 김정은 제거로부터 오는 겁니다. 투항을 받아내면 더 좋고요. 그럼 북한은 뭐 자중질환이 일어날 테니까. 이왕 도망가는 거, 야, 미국으로 가려면 오산 기지로 오는데, 미국, 오산만 하면 미국 아니냐. 근데 오산에 바로 못 가니까, 옛날 중국 비행기도 춘천에 내렸다. 이북에서 동부전선 넘으면 가장 먼저 강릉에 우리 공군 비행단 하나 있고, 울진에 민간 비행장 하나 있고, 횡성에 있고 하니까, 글로 와라. 우리 전투기들이 캡 떠 있으니까 바로 어머해 줄게. 우리 막강한 화력이 있으니까 너희 미사일 공격 잡아줄게. 이렇게 해서 끌고 오는 게 우리 문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되는 길이고 살짝공 한번 윙크로 김정은도 사는 길이다. 네. 사랑이 미움되면 하지 말고 그 사람 바보야 하지 말고 잘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